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폭발적 확산을 경험했던 대구 경북으로선 여전히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실정인데요. 지속되는 언택트 상황, 이슈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권기창 안동대 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기화서 경한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반년째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선 재확산 위험을 좀 배제할 수가 없죠. 코로나가 발생한 지가 네. 6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 경북이 2월 달, 3월 달에 1차적으로 대유행을 했고 또 5월부터는 수도권, 대전, 강주 순차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에 와서는 또 해외 유입 인구가 많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버렸죠.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기원 전, 기원 후 ADBC라 그러잖아요. 네. 지금 와서는 코로나 전,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정도로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버렸는데요. 네. 앞으로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은 코로나는 종식되기가 아마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대구 경북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이제 없는 상황이죠 지금. 네. 이게 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또 언제 또 지역 확산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생활 속의 거리 지키라든가 다중 이용 시설을 좀 자제한다든가 이런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만 될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폭발적 확산을 경험했던 만큼 대구 경북은 여전히 방역의 끈을 놓을 수 없는데요. 방역 대책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하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영길 경북도 보건정책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선 최근 경북도 코로나19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는 안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결코 방심하거나 안심할 여건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무증상 감염자 등의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현재 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 충청권, 강주, 전라권이 확산 중에 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아직까지는 유행의 고점을 찍은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또한 하절기가 다가오면서 지금 현재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요. 선별진료소 안전과 의료진의 건강에도 우선을 두고 있으며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20개의 시군보건소의 냉방기 설치, 47개 선별진료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끝낸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생활방역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으시죠? 활동 계획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6월 말에 2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북도 신종감염병 대응 자문위원회를 이미 구성을 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방 말씀해 주신 경상북도 생활방역위원회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 분야는 감염병 관리라든지 직업환경, 예방의학 전문가를 모시고 사회 분야에는 사회학, 공중보건학에 대한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교육관계장 등 모두 11분으로 구성된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7월 하순쯤에는 구성을 완료하고 8월 중순에 출범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감염병 대응 자문위원회와 같은 방향으로 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주요 역할은 경북형 방역 대책 방향과 논의 및 설정을 하고 여러 가지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지침 또는 우리 자체에서 제작한 이런 지침을 토대로 한 현장 점검이라든지 지원 방안 또 방역 수칙 홍보, 현장 의견 수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양한 추진 과제라든지 아이디어 발굴 등의 자문을 받고 이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어떻게 대응하실지 덧붙여 말씀해 주시죠. 중장기적으로는 동국대 경주병원을 중심으로 한 상급 종합병원 지정과 또한 도내의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도 설립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고요. 또한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전문적이고 전담적인 부서 조직도 신설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역학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사로 구성된 역학조사관을 좀 더 채용을 확대를 해서 감염병 전문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역량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에 대한 가족, 격리자에 대한 심리 지원 서비스 제공까지 하는 심리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우리 경북도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앞으로도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영길 경북도 보건정책과장 통해서 방역 대책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현재로서는 디지털 방역도 좀 주목해볼 점인데요. 디지털 방역이 뭔지 좀 전반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먼저 대구가 그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네. 지금 코로나에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가지 정도인데 일단 이제 시민들 스스로가 이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앱. 자기 이제 건강 상태를.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QR 코드라고 해서 이제 다중 그 밀집 공간에 이제 출입할 경우에 QR 코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대구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지금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정부가 그 고위험 시설, 뭐 밀폐되어 있거나 밀집되어 있는 시설들을 이제 특히 유흥 주점 같은 경우는 이제 8개의 고위험군 안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에서도 이제 이러한 시설에 이제 출입할 경우는 이제 그 QR 코드를 이제 그 찍도록 하는. 그러면 누가 왔다 가는지 뒤에다 확인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제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 영화관이라든지 공연장, 뭐 실내 체육 시설, 그리고 또 뭐 당구장이라든지 뭐 탁구장 이런 이제 그 체육 시설에도 이제 QR 코드를 앞으로 이제 출입할 때 도입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방금 우리 이제 경상북도 우리 화면 보셨잖아요. 네. 이제 생활 그 대책위원회를 이제 출범한다고 이제 그 이 좀 나왔는데 네. 대구시는 조금 더 빨리 이미 4월달에 뭐 더 심각했으니까 네. 이미 4월달에 이제 대구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이미 구성해서 매주 1회 이 화상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경기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죠. 좀처럼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지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코로나19의 여파가 이제 본격화된 올해 2분기에 보면은 대구 경북의 수출이 뭐 정말 현저히 감소해 버립니다. 네.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요.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 지역 본부에 따르면은 2분기 수출이 지난해 비교해 가지고 대구는 36.2%, 경북은 12.7%나 감소를 했습니다. 네. 1분기에는 대구가 8.4%, 경북이 1.7% 감소했는데 이보다 폭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치과 업계라든가 노래방, 유흥업소, 또 관광업체 뭐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정말 심각한 위기를 갖고 오는 것이 현실이고요. 네. 특히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최근에 그 코로나19로 인한 병원의 피해 현황을 보면은 네. 전체 95.5%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요. 특히 대구 경북은 98.4%, 그다음에 98.4%가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특히 관광버스 업계 같은 경우에는 버스 번호판을 반납을 해버렸죠. 운영이 안 되니까 네. 세금 낼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수출 쪽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은 내수만이라도 돌아가야 할 텐데요. 내수 경기를 위해서 뭐 각 지자체마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긴 하지만 이 축제 같은 경우에는 봄 축제에 이어서 여름 축제들까지 이제 셧다운이라 더 근심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봄 축제는 이미 뭐 거의 100% 다 이미 스톱돼 버렸죠. 네. 뭐 못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다가오는 이제 여름 축제 또는 이제 가을 축제를 이제 줄줄이 이제 그 대기하고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그 안동 국제탈천 페스티벌은 네. 이미 그 취소 안 하는 걸로 이제 이미 결정을 했고, 네. 이 안동 국제탈천 페스티벌의 경우에는 뭐 상당히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의 대표 축제였는데 지난번 2009년에도 이제 신종플루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사실은 한 번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이제 그러나 대신에 이제 9월 25일부터 원래 개최가 되는데 이걸 이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네. 이어서 이제 10월달 정도에는 9월달 10월달 정도에는 이 그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 그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관광부 산하 국가기관인데 이게 공동으로 해서 이제 K-팝과 함께하는 K-컬처 페스티벌을 이제 진행을 하기로 예정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대구의 대표 축제 중에 하나가 치맥 페스티벌 네. 유명합니다. 네. 뭐 수십만 명이 모여옵니다. 이제 치킨과 맥주. 대구가 또 치킨의 그 원조입니다. 그 네. 전국의 프랜차이즈가 시작이 교촌부터 해서 대부분 다 대구입니다. 네네. 근데 이 치맥 페스티벌도 취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적으로 고민은 되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거든요. 탈춤 페스티벌이 됐든 뭐 치맥 페스티벌이 됐든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워낙 많은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이 행사를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사회적 생활 거리두기 실천이 불가능해지잖아요. 네. 이게 뭐 몇백 명 오는 정도가 아니고 뭐 엄청난 그렇죠. 숫자가 모이기 때문에 좀 대단히 아쉽죠.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울릉도 이 오징어 축제, 네. 그다음에 또 뭐 김천의 자두포도 축제, 뭐 그다음에 또 이제 상주의 경천섬 물빛 축제라고 있습니다. 그 낙동강이 흐르는 그 경천대 일대에서 열리는 아주 뭐 장관이죠. 이 또한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 축제가 취소되면 그야말로 지역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네. 이때가 사실은 상당히 또 이제 그 경기 진장을 시키는 그 포인트 역할을 해왔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줄이 취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지자체는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열릴 것 같습니다. 네. 그 하나가 이제 대구의 경우는 이제 악기 중에도 현악기가 있고 관악기가 있잖아요. 네. 이제 관악기를 중심으로 대구 이제 관악 축제는 이제 예정대로 좀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고. 그다음에 이제 경북 봉화 은어 축제 이것도 유명합니다. 이제 네. 은어를 이제 직접 잡는 이제 8월 초에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송 사과 축제 그리고 포항의 이제 뭐 별빛 축제 같은 경우에도 10월달에 개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생계도 좀 걱정인 건 마찬가지인데요. 대구시가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를 두고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예, 앞서서 권영진 대구시장님께서 네. 코로나19 대응 2차 생계 지원 자금을 1인당 10만 원씩 그래서 시비 1,900억 원, 국비 500원을 추석 전까지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이 발표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은 좀 재고를 해달라. 이거는 일회성이다. 소비성이다. 문제가 있다. 즉, 이 돈 가지고 감염병 지원센터를 건립할 수도 있고 또한 60억 원짜리 주민복지회관을 40채나 지을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돈을 쓰는 것은 좀 낭비가 아니냐. 네. 또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미래통합당의 김상훈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대구 지역 신용 체크카드 긴급 재원 지원 사용 현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네. 보니까 절반 가까이가 이제 식비로 쓰여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좀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는 좀 동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그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을 살펴봐도 올 하순까지는 전년도와 실적이 그때 돈을 줬잖아요. 쓸 때는 실적이 비슷했어요. 그거 다 쓰고 6월 중순부터는 또 어떻게 됐냐면은 다시 감소를 해버렸죠. 돈을 줬을 때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좋아진 것이 지속적인 연결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우리가 저축을 많이 하라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사회에 와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펴줘야지 일시적인 지원금만 준다고 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지난 재난 그 재원 지원금 줄 때 이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굳이 줘야 된다면은 예를 들어 10만 원 주면은 11호 국비로 10만 원 주면 그게 한개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자부담 50%를 좀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 5만 원을 주면 자부담 5만 원 하면은 국가가 5만 원 보태서 10만 원 준다든지 어쨌든 소비 활성화를 올리는 이러한 정책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단순하게 돈만 준다고 해서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권 교수께서도 의견을 좀 덧붙여 주셨었는데 앞서 또 등록금 반환 요구가 있었던 대학가에서 반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좀 학교 상황은
달라질까요? 어떨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가면 하반기에도 강의가 제대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네. 이제 하반기 되면 이제 그 가을에 또 2차 대유행이 될 그렇죠. 것이다. 이제 그 겨울로 접어들면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먼저 이제 등록금 반환 부분에 있어가 지금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죠. 네. 우리 지역에는 먼저 그 계명대가 그 교직원들의 이 급여를 일부 이제 네. 그 한 10% 정도를 삭감을 하고 그걸 기부 형식으로 해서 전 학생들에게 이제 20만 원씩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구대학교가 이제 공식적으로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전공별로 계열별로 등록금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인문사회 계열과 이제 이공계열 쭉 다르니까 이제 그걸 액수로 보면 이제 한 20만 원대에서 한 40만 원대 정도 10% 정도를 감안하면 1학기 부분은 이제 반환하겠다라고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학기에도 거의 동일하게 2학기 등록금에 대해서도 등록금을 뭐 할인을 해야 되는 좀 10% 정도를 뺀 부분을 10% 이제 뺀 부분을 그 등록금을 징수하겠다라고 네. 이제 밝혔는데 학교 상황을 놓고 보면 이미 지금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됐죠. 네. 보통 이제 지금 같으면은 예년 같은 대학 풍속도가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학생들 어쨌든 알바도 하고 뭐 해외 봉사도 가고 뭐 또 워킹 홀리데이라 그래서 이제 뭐 호주 같은 나라 또 많이 갔잖아요. 네. 이제 뭐 일본도 뭐 들어들 가긴 했습니다만 이거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뭐 갈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런 상황에 이제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여행 또는 뭐 자기 개발이나 이제 취미 활동을 어떻게 좀 뭐 한다든지 대학 풍속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앞으로 뭐 완전히 또 언택트 형식으로 뭔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네. 좀 아쉽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모든 사회 분위기가 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헌혈 수급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더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모든 분야를 엉망으로 만들었죠 지금. 네. 그래서 특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최악의 혈액 부족 사태를 겪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원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대구 경북 혈액원에 따르면 지역의 혈액 보유량은 2.21분이라고 합니다. 즉 혈액 보유량이 3일 미만이면은 주의 위험을 알리는 주의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런데 2월에는 경계까지 갔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위험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재 5월 이후부터는 헌혈에 동참하는 시민들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올 상반기의 평균 보유량이 작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쳐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군부대에서도 이제 헌혈에 동참하고 또 아파트 연합회에서도 아파트 안에서도 이제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혈액 부족 문제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네.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될 것으로 또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언택트가 일상화가 됐고 코로나19 장기화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시민들의 동참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분의 최종 의견 덧붙여 주시죠. 기 교수께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지금 뭐 백신이 이제 개발되면 가장 좋겠지만 백신 이전에 먼저 치료제라도 이제 개발이 돼야만이 되는데 네. 치료제 부분에 혈장을 완치된 사람이 혈장을 공여받아서 거기서 이제 분리 추출해서 이제 치료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이제 유력하고 굉장히 유용성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혈장을 그러면 공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얘기하셨듯이 시민들의 동참이 좀 있어줘야 네.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지금 그 상황이긴 합니다. 네. 7월 15일 기준 그 전국에서 완치된 사람이 내가 혈장 공여에 참여하겠다라고 한 사람 숫자 중에서 실제로 이제 그 공여한 자기 혈장을 공여한 사람 7월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 313명입니다. 313명 중에 390명인데 네. 그 중에 313명이 대구 경북 분들이에요. 네. 그 80% 정도가 참여를 해줬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뭐 신천지 중심으로 해서 교인들이 좀 공유하겠다는 얘기도 좀 하고 있고 네. 숫자도 이제 보면 이제 대구에는 이제 세 군데 그 병원에서 받고 있는데 그 계명대 대구동산병 180명, 경북대병원 50명 등 해서 310명이 13명이 지금 공유를 했습니다. 네. 공 교수께서도 답변해 주시죠.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이후에 직접적으로 의료진이 감염된 인원이 한 86명 정도가 돼요. 네. 그러나 이들 의료진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미미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3차 추경안에 이러한
그 의료 지원금을 반영을 해놓았는데 현장 점검에 있는 의료진들을 좀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이러한 정책적인 묘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분들의 노력 덕분에 오늘같이 해결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